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 건 미중 갈등은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중국만 빼고 트럼프의 관세 폭격은 일단 멈추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수치가 워낙 혼란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백악관에서 정리를 했네요. 145%. 결국에 이번 관세 정책의 목표는 최종 목표는 중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뭐 상호 관세를 미국이 먼저 예. 매기고 중국도 반격을 하고 이래서 우리들이 계산한 건 145가 아니고 사실 최종 관세는 125% 정도 되는데 뭐 백악관에서 145나 뭐. 백악관에서 그 행정명령서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거기다가 125에다가 그 이제 10+10이죠. 트럼프 취임하면서 이제 펜타닐과 관련된 총 네네. 20%를 더해서 이제 145로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관세율이 가장 높죠. 예,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 중에.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작년 연간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예. 그중에 25%가 중국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긴 예. 한데 최종 목표가 중국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백악관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 강도를 높이는 건 어찌 보면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 나라의 정부의 정상이나 아니면 뭐 밑에 실무진들이 미국과 계속 협의를 하거나 뭐 트럼프와 통화를 하거나 했지만 중국은 전혀 그런 게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뭐 한두 달 내로 아마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자기한테 전화할 거다 네네. 그러는데 전화가 안 간 것 같아요. 매우 서로 화가 전화기만 났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상 테이블로 좀 끌어들이기 위한 뭐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무역 적자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게 양국의 산업 구조를 봤을 때 가능하긴 한 겁니까? 무역 적자라 하면 일단은 예. 상품에 이제 한정이 되는 건데 예. 무역 적자를 줄이면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이 관세를 높여서 다른 나라의 상품을 덜 수입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전제 조건이 있죠. 미국 내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튼튼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일부 이제 뭐 AI 반도체나 이런 하이테크 쪽은 예. 강하지만 예를 들어 뭐 하다못해 화장지도 사실 미국 내에서 다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게 가능할까? 그런 거는 이제 산업 구조가 완전히 변해야 되고 그거는 뭐 1, 2년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고 예. 뭐 10년, 20년 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은 자기 임기는 3년 마지막 예. 해는 레임덕이고요. 3년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그 자기 임기 안에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액션, 액션일 거라. 트럼프도 기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알죠. 산업 구조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건. 다만 이제 무역 적자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도 높은 공격을 한다는 건 2년 뒤에 중간 선거, 자기의 지지율 이런 걸 다 노리는 그런 포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 진심일까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그 하루 전에 이제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이제 중국에 왜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매겼는지 자기가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 그랬냐면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존경심이 중국한테는 없다. 네. 예. 요거를 이제 초월 번역이라고 하죠. 상당히 의역을 하면 자기한테 대한 존경심이 없다는 거죠. 왜? 네네네. 전화 한 통화 안 갔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중국과 대화할 여지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 테이블로 좀 나와 달라. 어떻게 보면 좀 애걸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좀 네네.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나 백악관에서 나오는 입장들이 굉장히 좀 몸이 달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관세 유예가 백악관 내부 그리고 측근들 사이에서도 몰랐던 것 같아요. 특히 USTR 대표는 청문회 갔다가 완전히 바보가 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채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제 국채하고 주식 시장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미 상무부 장관하고 이제 미국 통상 참모진들은 항상 그렇게 언론에 나서 부인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관세 유예를 한 건 아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트럼프는 일기 때도 그랬지만 트럼프가 가장 중시하는 거는 주가 지수입니다. 네네. 주가 지수가 저렇게 사상 최대로 뭐 폭락하고 이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건 아닌가 싶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세 유예 조치를 하면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유연성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호 관세를 그렇게 높게 그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참모진들이 해서 했었는데 그 다음에 유예를 한 거는 바로 하루 만에 유예를 한 거는 주가 지수가 폭락하고 그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의 삶과 직결이 되거든요. 연금 문제도 있고요. 또 국채도 마찬가지고 어떤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질 거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두려움, 이제 그런 것들이 트럼프는 상당히 좀 시니컬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지속이 될 겁니다. 주식시장이 나쁘면 뭔가 그동안 내놨던 정책을 약간 좀 풀어준다든가 그래서 주식시장을 아마 트럼프가 계속 주목을 할 걸 생각이 됩니다. 시장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채시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채가 왜 그렇게 국채시장이 불안한 게 왜 그렇게까지 트럼프에게 압박감을 줬을까요? 일단은 국채, 특히 이제 장기 국채물이 많이 폭락을 했는데 뭐 어려운 산식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국채의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그 나라의 리스크입니다. 뭐 미국이 디폴트까지 빠지는 않겠지만 그 장기간에 걸친 미국 국채의 미국 정부의 어떤 디폴트 우려, 지금 재정 적자도 상당히 높잖아요. 그럼 이제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대외 신인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미국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빠지면 미국 국채를 팔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뭐 그게 다른 나라의 정부일 수도 있고 헤지 펀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확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뉴욕 증시를 좀 보면 그 관세 유예 조치가 나오면서 기록적으로 또 폭등을 했다가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중국에 대한 관세가 계속 남아 있고요. 뭐 무역 적자가 가장 그 큰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사실 미중 간의 교역이 상당히 세계 경제 전반으로는 중요시한데 그 부분에 대한 불씨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미국 경제에 대한 침체는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요 IB들이 물론 뭐 일부 IB들은 미국이 관세 유예 조치를 했을 때 그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을 높게 했던 걸 다 취소하기도 했지만 다른 IB들은 안 바꾸고 있어요. 그대로 한 60% 정도 침체 확률을 올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뉴욕 증시를 불안하게 하는 것 같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하루 만에 정책을 바꾸니까 너무 불확실성이 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좀 낮아지고 오히려 며칠 사이에 보면 금값이 또 좀 주춤거리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서 좀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마다 정책이 바뀐다면 그건 유연성이 아니라 그냥 오락가락 정신이 없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이렇게 세계 경제가 트럼프 말과 행동에 따라서 요동을 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3월 물가를 보면은 예상치보단 낮았어요. 여기에 어떤 의미 같은 걸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CPI 헤드라인으로 본다면은 많이 빠졌죠. 2.8에서 2.4니까. 근데 여기는 다양한 요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급 쪽에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수요 쪽이 들어가 있는데 유가가 좀 많이 빠진 게 영향을 미친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근원 인플레이션, 공급 쪽 빼고 시장의 어떤 버블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 근원 인플레이션도 전달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즉 시장의 수요도 같이 악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 좋은 거긴 한데 근원 인플레이션이 율이 떨어졌다는 거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대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구매를 못 하고 있다는. 근데 요 지표 자체도 보면 사실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 올린 효과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시장 수요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 이제 관세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미국 전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어가 있죠.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 방금 제가 했던 얘기예요. 침차. 침체 그러면은 이제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 그래서 이 물가 지수는 좀 양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외형상으로는 안정되는 것 같지만
시장 수요는 분명히 침체가 되고 있고 예.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는 올라갈 거고 이게 미국 경제에서는 상당히 좀 큰일 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네.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 연준에서는 좀 신중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준 인사들이 최근에 이제 막 떠들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미국 보면 12개거든요. 네. 12개 중에 5개 정도가 매년 돌아가면서 이제 FOMC 네.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하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또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고용이 악화될 거다 이런 네. 실물 경제 쪽의 네. 침체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요 5개 연방은행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예. 주로 좀 세게 얘기를 하고, 예,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죠. FOMC 내부에 있는 지방은행 총재들은 예를 들어 뭐 시카고나 그다음에 예. 뭐 보스턴이나 요런 쪽의 은행의 그 이제 금리 결정하는 FOMC에 참가하는 그런 총재들은 그냥 물가만 좀 불안할 예. 수 있다. 뭐 어떤 총재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온도의 차이는 있고요. 예. 아무튼 뭐 연준 인사긴 하지만 이 FOMC 결정 회의에 안 들어가는 인사도 연준 인사기 때문에 연준 내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물가와 더불어 경기 침체까지도 이제 경고를 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연준 내 불안감도 커지는 것 같아요. 간밤에 시카고 연은 총재, 굴수비 총재가 관세가 스태그플레이션 초래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불안감이 커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미국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전 세계에 퍼지고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제는 우리나라 시장도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이제 4월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이제 미국 뉴욕 예. 증시를 보면 뭐 동조화가 엄청 심하죠. 음. 예. 뭐 최근에 모습 보시면 뉴욕 증시가 먼저 예.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고 네네네. 폭락하면 같이 폭락하는데 어제 밤에 이제 뉴욕이 다시 그동안 올랐던 걸 또 폭락하면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올해 증시도 오늘 한국 증시도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은 수직 하락했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예. 수직 하락했는데 이제 오늘 만약에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면 우리나라께 환율이 또 수직으로 올라가겠죠. 예. 그 환율과 주가는 지금 최근에 상당히 동전성이 높기 때문에 예. 오늘 환율 시장 상당히 좀 불안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서 1,500원도 넘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환율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그 부작용을 주는 겁니까? 일단 환율이 높다는 거는 사실 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수출품에 예. 좋긴 한데 지금 이제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환율이 높다는 건 우리 수입 물가를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예. 최근에 우리 이제 전반적인 국내 물가 상황이 안정돼 있지만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환율이 높다는 거는 또 우리 국민들의 구매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네. 이제 안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나 원재재가 별로 없고 대부분 사와야 되는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부가가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예, 지금 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환율이 높은 게 절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요즘 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서 또 변동성도 크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보면 뭐 미국채, 국고채 또 관련 ETF들도 있고요.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자, 주식시장 또 뭐 주가나 근데 주식 상품이나 ETF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 자산이고요. 예, 예. 네. 그리고 미국 국채가 이제 위험 자산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트럼프 말 한마디에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대신 가장 좋은 안전 자산이 있죠. 예, 금.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이제 트럼프가 좀 스스로 지쳐서 조용해질 때까지는 금과 같은 안전자산 투자를 가장 좋은 투자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모든 자산들이 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그 여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